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31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많이 안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3% 넘게 급락하면서 마감했고 현 선물 합쳐서 외국인들 2조 5천억 가깝게 매도가 나간 그런 날이었습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도 뭐 일본 같은 경우에 4% 넘게 급락했고요. 뭐 지금 미국 선물도 1% 넘게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장의 어떤 바닥을 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뭐 이제 오늘 강했던 종목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선방산, 뭐 음식료 이쪽들이 그나마 조금 방어력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오늘 특히 2차 전지라던가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좀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죠. 일단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좀 세우면 좋을지 전문가분과 함께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한투자증권의 황유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 보고 네.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종가 보고 월요일에 쉽지 않겠구나 당연히 다들 아마 그러셨을 거고 주식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은 자이든 타이든 네. 뭐 금요일 날 종가 무렵에 다음 주는 반등하겠지. 왜냐하면 트럼프의 항상 코멘트가 관세로 한번 세게 두들기고 최근에 패턴으로는 두들기고 나서 조금 뭔가 시장이 흔들리고 하면 이제 반등 주고 이제 그런 코멘트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반복이었으니까 이번에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관세 이슈는 사실 4월 1일부터 부과한다는 내용들 사실 계속 좀 알려진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네. 아직까지는 알려진 악재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뭐 코스피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추세가 아직은 살아있다 정도 좀 추세 하단이다 했는데 오늘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상승 추세선을 빵 하고 깨고 내려온 듯한 느낌을 아마 강하게 이제 받으셨을 겁니다. 특히나 오늘 개파락도 나왔고 네. 공매도 재개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수급적인 악재, 정치적인 이벤트 지속 악재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시장에서는 좀 안 좋은 영향들이 좀 있었고요. 다행인 거는 이걸 다행이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지수는 3% 정도 밀렸죠. 네. 지수 3% 밀렸고 코스닥도 뭐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뭐 3%딱 정확히 밀렸는데 다행히 오늘 장중에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오늘 3시 반 이후에 뭔가 시장에서 조금 더 3시 반 전후로 해서 쏟아지는 느낌은 아니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한 4시 정도 좀 넘을 때까지 확인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대체거래소에서 보잖아요. 네. 대체거래소에는 그래도 조금 반등 나오는 그런 양상들이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 지금 특징을 좀 요약을 해보면 오늘 요 3가지가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 지금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네. 사실 개별 종목 이야기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하고 그래도 조금 더 아는 척 할 수 있고 그런데 사실 지수는 이제부터는 이제 심리의 영향, 멘탈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하는 생각들이 다 다르실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로 1.5조 원 매도 나왔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규모인 것 같고요. 이게 역대급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선물 시장에서도 10,000계약 이상 순매도가 나왔고요. 예. 다만 뭐 이제 비차익 쪽에서 미결제에서는 좀 약해서 네. 해지용 거래일 확률이 좀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순매도 현선물 공동 순매도가 동시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오늘 다 공매도도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공매도 나오는 수량 보면 대차상고 상위 종목들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안타깝게도 코스피 상승 1등이 오늘 1위가 홀테슬라. 네. 네, 여기서 공매도가 역대 1위가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 상승에 좀 하락이 좀 많이 나왔죠. 이런 종목들이 역시나 대차장고 증가했던 종목들 쪽에서 역시나 여기서 더 내려갈 자리가 있을까 한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내려왔어요. 오히려 네. 많이 올라서 걱정했었던 조선주라던가 오늘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 여전히 업황이 역시 안 좋은 쪽에서 공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여기 딱 공매도는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제는 버텼지만 2차전지 쪽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스피 시장에서 이쪽이 안 좋다 보니까 지수가 3%씩 빠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소비로 먹고 사는 미국인데, 미국이 이제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이제 공포감이 주말 내내 나온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아직은 좀 이릅니다. 네. 아직은 좀 이르고 정치 변동성, 진짜 침체의 가능성과 이제 앞으로 싸울 건데, 침체 가능성도 있다가 되는 거죠. 사실 경기 반도체가 우리가 성장주 이런 거로 알고 있지만 경기 민감주잖아요, 사실은. 네. 반도체 경기가 결국 좋아야 사람들이 PC도 바꾸고 노트북도 바꾸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바꾸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고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미국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은 걸로 체감을 하니까. 네. 그렇다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침체가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이제 계속 대립을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실 관세 부과로 인해서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에 대한 계속 가능성을 봤던 게 장기채 금리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꼼짝 안 하고 움직였는데, 드디어 장기채 30년짜리 장기채가 지난주에 좀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졌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장기채권을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안전자산으로.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 여기서 다시 봐볼게요. US 일단 10년물부터 보겠습니다. 10i 보면, 네, 이건 오늘 거고요. 이제 지난주에 미국은 반대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빨간색 양봉인데, 빨간 양봉인데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떨어진 거거든요. 네. 이 4. 얼마까지 떨어졌나요? 4.25 정도까지 떨어졌고, 지금은 4.2까지 밀린 상태.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기채 금리가. 네. 그러면 US 30년 봐볼까요? 사실 30년짜리는 무조건 10년짜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따라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 30년짜리 초장기채도 지난주에 세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30년 만기 채권, 30년 뒤에나 원금을 알 수 있는 채권들이 이제 밀렸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오늘도 사실 밀리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게 밀린다는 거는 이게 사실 계속 꼼짝 않고 계속 오래 올랐잖아요. 네. 인플레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면 꺾였다는 거. 아직까지는 추세를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서는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제 금 가격도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뭔가 이제 자산 시장에서 이동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렇게 근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경기 침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걱정들 자체가 그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와서잖아요. 근데 네. 그 지표가 대부분 뭐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네. 뭐 선제적으로 좀 그렇게 안 좋게 나온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4월 2일, 4월 3일 이때 관세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걸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이후에는 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걸로 보세요? 그게 그 데이터 나오는 것들이 지금 설문 데이터 이런 것들,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안 좋게 나오고 있고, 실제로 물가 지표는 떨어지지 않고 사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하드 지표들이 다 이제 나오면, 그때면 이미 주가가 다 박살나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 후행적으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싸움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의 싸움인데, 일단은 가장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이런 국채 금리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는 일단은 지켜는 봐야 되는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막상 부과하면 저는 시장은 반등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경험에서 오는 그냥 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신용 무리하게 쓰지 않는 분,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면 반대 매매 계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근데 버틸 수 있으면 어쨌든 하루 이틀 버티는 거 조금 일정 부분 반등 나오면 매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다 알려진 거고, 알려진 게 이제 시장이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그동안 알려진 재료가 시장이 한번 현실화됐습니다, 더 폭락, 이런 개념은 사실 많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공포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그 우려로 인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빠졌고 우리가 대응할 수 없이 빠졌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주 우하향 종목인 종목들만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반등 나왔을 때 잘 줄여야 되지만 이제 이미 투매까지 다 나온 상태예요. 이제 문제는 업황이 턴할 때 예를 들어서 2차전지가 대표적으로 업황이 턴할 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느냐 또는 돌기는 도는데 업황이 턴하는데 내 종목에도 수급이 들어오느냐 그 문제는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금양 같은 종목이 일단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는 재무제표를 잘 보시고 현금이 가용할 현금 대기업 뭐 삼성의 SDI나 엔솔 이런 건 사실 걱정은 안 돼요. 이제 엉덩이 싸움 문제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 외 2차전지 소부장들은 다음 2차전지 사이클이 왔을 때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물타기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레버리지 관리 잘 하자.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인 반등은 저는 조금은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써놨죠. 그냥 우리나라 투자에서 가장 알려진 성공 공식들 네. PBR 0.9배 이하, 대략 0.8에서 0.9배에서 사서 버티면 최소한 실패는 안 한다. 큰 손실은 안 본다. 근데 오늘 이거 한국 정보 검색 시스템 들어가시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PBR 이제 지표가 나오거든요. 근데 코스피로 놓고 보시면 이제 0.89배 코스피 보이시죠? 0.89배. 이제 좀 실패 네. 안 하는 구간으로 네, 들어간 그렇죠. 거네요. 여기서 더 밀릴지언정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하면 그래도 올라올 수 있는 지수대까지는 올라왔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항상 PBR 0.9배 이하, 0.8배, 0.9배 사이는 항상 성공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깨지면 이 논리가 기존에 해왔던 논리가 깨져버리면 이제 우리나라 뭐 끝났다. 한국 시장, 한국이란 나라 이제 완전 나락으로 간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보면 그런 분 자체가 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을 거고 네. 만약에 이제 다시 한국이 정상화의 길로 가고 정치 변동성도 어쨌든 4월 중순 정도면 끝난다라는 생각을 관점으로 보면 지금 정도부터는 이제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이게 잡주 제외. 네, 뭐 오늘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던 뭐 품절주나 네. 이상한 개별주로 올라갔던 종목들 정말 시가총액 1,000억 원, 2,000억 원 이 정도에서 그냥 뉴스 하나로 올라가는 이슈로 종목으로 빼고 그래도 돈 잘 벌고 배당 잘 주는 종목들로 잘 사서 버티면 이제는 좀 괜찮은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시장이 워낙에 또 안 좋으니까 현금 확보해 두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을 네. 이제 슬슬 써도 된다. 네, 그죠. 근데 다만 저는 지금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것 중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네. 공매도에 우려는 오늘 시작이 됐고 현실화됐고요. 그럼 이제 세 가지 중에 2개 남았는데 2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좀 해결이 되면 어쨌든 다 해결될 문제? 저는 관세 부과도 길어지더라도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 2-3개 중에 2개 정도만 하나만 더 해결되면 이제는 좀 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물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현금화를 이제부터는 굳이 손절매까지는 필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식적이라면 저는 2주 안에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정치와 관련된 이슈가. 네. 네, 상식적이라면. 그러면 길어야 2주. 관세 부과도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화당이 가장 신경 쓰는 이슈가 물가고 경제거든요. 네. 지금 이거대로 가면 트럼프 지지율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관세와 결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관세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또 해결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시장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또 반등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결됐고 하나는 해결됐다기보다 시작이 됐고 이제 이거는 상수화된 거잖아요. 네. 상수화된 겁니다. 상수화된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재료고 그럼 나머지 변수 2개인데 이게 이제 2개 중에 하나만 해결돼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제 좀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2개 중에 하나 정도 해결됐을 때 또는 2개 다 해결됐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길어야 2주 정도 남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한번 주식은 좋은 주식들 현금 있다면 저는 투입해도 된다. 다 내려왔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호재가 불확실성 제거. 네, 그죠. 네, 저는 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단 것 같아요. 네, 그냥 결국은 우리나라 뭐 GDP 성장률도 낮추고 하는 이유들이 네. 다 정치 변동성의 이유, 뭐 관세 벽화도 있겠지만
결국은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들이잖아요. 근데 네. 사실 요게 2017년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그 탄핵 시기 그때였는데 2017년 3월 중순경 그때 결정이 났거든요. 네. 딱 저는 이때 2월, 3월 요 구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늘어지고 있잖아요. 그때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이 있었고, 잘 보이시려나요? 좀 확대해 볼까요? 이때도 트럼프 취임이 있었고 파면 딱 일치하거든요, 지금.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파면 결정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변동성만 하나 해결이 되면 저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관세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후반부에 가지고 왔거든요, 사실. 네. 그러면 이걸 봐볼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실 하루에 여러 개씩 그 얘기들을 그냥. 많이 던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관세를 좀 발표하겠다고 한 일자가 지나서 해소가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맞습니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관세 이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에 이때 16년 말에 취임을 했고, 이때 취임한 이후부터 시장이 엄청 좋았어요. 이때 사실 반도체도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때 삼성전자가 260만 원까지 갔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관세 얘기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게 이때 시기였어요. 이때 2018년 여름부터 2018년 말까지 정도였죠. 우리나라 시장은 한 11월부터 그래도 진정을 했는데 미국 시장은 12월까지 계속 빠졌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요 시기를 구간이 지나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관세를 부과하고 싸우고 나서부터 하는 게 사실 다음에 2019년도에는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2020년도에 뭐 코로나 때 올라가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맞은 거고. 저는 딱 요 내년 그림이 여기입니다. 다만 변수는 이번에는 중국만 건드린 게 아니라 네. 유럽도 건드리고 여러 가지 나라들을 다 건드렸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관점, 그리고 결국은 이걸 해결 안 하면 미국이 재무 부채 감소도 못하고 네. 그다음에 경기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뭔가 묘수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결국 잘 해결되지 않을까, 약간 무지성이기는 한데 일단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간이 이 구간이라면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근데 버티는 때 레버리지를 쓰면, 신용을 쓰면 못 버티죠. 그렇죠. 네,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용 잔고가 적은 편도 아니고 많은 편도 아니에요, 사실. 17조. 네, 지금 보면 17조 중반이거든요. 네. 오늘 아마 이제 아직 31일 거 보진 않았지만 지난주 금요일까지 17조 7천이었으니까 오늘 못해도 17조 한 5천대로 내려왔겠죠. 근데 우리나라 평균이 낮으면 16조대, 높으면 20조대까지 가는데 이 정도면 딱 애매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막 두 방, 세 방 맞는 그런 일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리고 과거와 다른 점이 뭐냐면 증권사들에서 신용관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종목이 좋으면 예전에는 다 신용도 열어주고 대출도 열어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이런 사례들을 워낙에 뭐 라더견 사태라던가 그다음에 뭐 주가 조작하는 사태, 몇몇 사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무조건 좋다고 종목을 열어주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증권사마다 조금씩 기준 다를 수 있지만 아무리 좋아도 일정 기간 동안 그 증권사에서 맞춰놓은 기간 동안 일정 부분 오르거나 중장기적으로 계속 오르는 종목들은 신용을 제한하거나 네. 그다음에 신용 상환을 요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신용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이제 CFD도 뭐 반대 매매별로 나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증권사들 CFD 굉장히 많이 축소돼 있어요.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 정도 구간이면 반대 매매 내일도 또 나올 수 있긴 합니다. 오늘도 계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장이 엄청나게 과거처럼 막 시간대별로 10시 반, 11시 반, 1시 반, 2시 반, 3시 반 이렇게 쿵쿵쿵 떨어지는 그런 플레이는 저는 일단은 좀 과거보단 덜하는 절대 비중이다. 네, 차라리 뭐 이 기회 삼아서 쭉쭉 줄어들면 조금만 더 지나면 16주대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사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주식 선물로 해지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공매도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이 과정에서 변동성인 구간들. 네. 그러니까 첫 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변동성을 마주하는데 거기다 관세까지 두들겨 맞으니까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 것 뿐이지. 이 구간만 지나고 나면 잘 버티시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PBR도 0.89배 왔으니까 네. 이런 구간들
저는 뭐 지금 뭐 미국만 빠졌나요? 뭐 아니, 우리나라 빠진 거 아니고 미국도 박살났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일본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일본도 박살났고 다 지금은 별로 좋지 않은 구간. 다만 이제 이 구간만 잘 지나고 나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이 이제 30% 깨지면 주도주에서 이탈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다행히도 간신히 지켰어요. 네, 간신히. 오늘 네. 정말 얼마나 알테오젠이 예쁘던지. 네. 오늘 이제 저점에서 25%, 26%까지 갔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22%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네. 덕분에 뭐 ABL 바이오라던가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도 양호한 모습들 좀 보여줬습니다. 뭐 종목별로 조금 다른 모습들은 좀 보여줬지만 지난주에 유독 대차 거래가 늘어나는 종목들 중에 하나였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별로 반등 주는 모습을 못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일정 부분 내리면 또 바로 저는 또 수급도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대장이 지켜주고 대장이 있으니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조선에서도 하나오션, 네, 하나오션 양봉 났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 중공업 이런 종목들 먼저 미리 매를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 근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양봉 내면서 지켜주면서 시장에서는 그나마 좀 큰 역할을 했다. 그럼 오늘 같은 시장에서 제일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이후에 시장이 반등했을 때 제일 먼저 반등한다라고도 좀 기대를 해볼까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럴 수도 있다기보다 확률상으로 지금은 이제 과대낙폭 보는 게 일단 1번입니다. 네, 일단 과대낙폭인 애들이 먼저 조금 올라와주면 그 다음에 다시 주도주들이 갈 확률이 높겠죠. 일단은 지금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어떤 형태의 반등이 나올지는 사실 예상하는 거는 매우 어렵다고 봐요. 트럼프 어떤 말 할지 모르고 어떻게 지금 정치 변동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V자 반등이냐, 뭐 N자 반등이냐, 뭐 나이키형 반등이냐 그거 아무 의미 없고요. 일단 보면서 대응하는 건데 일단은 얘네들이 아직 주도주로서 지위는 가지고 있다. 오늘 파마리서치 같은 것도 화장품에서도 양봉 내고 잘 버텼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중에 출렁출렁이긴 하지만 오늘 일단 양봉 난 애들이 주도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다 시장이 다 밀리면 시장 반등 줄 때 당연히 과대낙폭인 애들, 뭐 SK 하이닉스 이런 게 당연히 먼저 올라오긴 할 거예요. 키 맞추려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 공략은 이쪽에서 하시는 게 맞고 네. 이 낙폭을 좀 회복을 한 이후에는 지금 오늘 셌었던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을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계속 가는 대로 가시는 게 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근데 오늘 네. 아까 여쭤보려고 했다가 잠시 까먹었는데 오늘 거래 대금이 엄청 작잖아요. 네. 코스닥도 5조도 안 네, 나왔고 맞습니다. 코스피도 8조. 요거는 그냥 눈치 보고 있는 걸까요? 네, 저는 그 확률이 매우 높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체거래소가 등장했잖아요. 네. 지금 아마 사용하시는 MTS, HTS 다 전부 다 약간 뭐 시스템 장애 메시지들을 한 번씩은 받아보셨을 거예요. 지금 다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간에 우리가 항상 장 마감하고 나서 4시부터 6시까지 시간에 단일가 보는 게 일상이었는데 네. 이제 대부분의 한 800여 종목이 이제 대체거래소부터 시작되니까 오늘 시간에 단일가 종목들 보면 거의 소형주예요. 소형주. 네. 별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종목들 한번 봐볼까요? 시간에 단일가. 모티브 링크. 네, 그런 종목 사실 네. 내일 그 종목이 상한가 간들 하한가 간들 신라 SG 뭐 이런 거 보면 다 이제 작은 종목들이잖아요. 사실 네. 이 종목들이 뭐 상한가 간들 또는 하한가 갈까요? 하락률. 뭐 하한가 간 거는 오늘은 없지만 다 보면 스펙 이런 것도 사실 시장에 전혀 영향 미치지 않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제 종목별로 이제 나중에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어느 종목이 제일 크게 상승했는지 그런 화면도 아직 저는 못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목들마다 다 이제 다 들춰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8시에 갑자기 급등하면 이게 전날 무슨 일이 있었나 찾아봐야 되고 지금은 다 소팅이 돼서 나왔는데 이제 이런 과정이 뭐 대체거래소가 왜 생겼냐에 대한 의문부터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지만 뭐 그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거고 일단은 이제 시간의 단일가는 큰 의미가 없다. 만약에 진짜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등하는 건 보면 다 이제 다 완전 소형주 개별주들이라서 의미 없는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증권사 직원들 또는 주식하시는 분들은 일이 더 늘은 거죠. 그쵸. 사실 더 늘고 아마 증권사들은 이제 저희도 돌아가면서 8시까지 야근하거든요. 남아서. 무슨 진짜요? 일이 있을까봐. 지점별로 한두 명씩 남아서. 일이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네. 야간에 주문이 올 수도 있고 상담 요청 올 그쵸.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거래가 또 되니까. 네. 지금 요거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새로운 거래소 대체 거래소 등장하면서 지금 KRX로만 주문 넣으시는 분 있고 넥스트레이드로만 주문 넣으시는 분들이 있고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나마 수수료가 좀 아낄 수 있는 거래 넥스트레이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외국인들은 여전히 KRX에서만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적응하는 과정이 뭐 중간값이라고 해서 표현해 주지만 아직 적응이나 이런 알고리즘들이 적응을 아직 못한 것 같다. 네. 그 적응 기간들이 필요한데 하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지금 복판에 있는다 보니까 수급적으로도 많이 꼬였고 매크로도 좀 꼬였고 심리도 많이 꼬인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공매도 내용 좀 보면 네. 역시나 지난주에 상위였던 호텔신라가 오늘 공매도가 전체 거래 대금의 57%, 네. 하나 47%, 퓨처엠 오늘 한미반도체도 급락했죠. 네. 여기도 43%, 현대중공업도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왔지만 사실 양봉 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업종이다. 업종이고 업황이다. 공매도는 우하향하는 쪽에다가 많이 나오지만 좋은 거는 그래도 버틴다. 지금 보면 코스닥에서도요. 네. 에코프로가 34%가 공매도. 오늘 급락했죠. 그러니까 이게 급락을 공매도가 많이 나오더라도 우상향하고 있어 받쳐주면 안 밀리는데 네. 특히 이제 이쪽 보면 아쉽게도 여기 에코프로 엔캠 뭐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여기도 있고 오늘 많이 하락한 종목들 보면 이제 반도체도 꽤 많고 이제 다 실리콘투도 사실 많이 밀렸는데 오늘 또 더 많이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세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것들에는 이제 우리가 우상향할 때 공매도가 역으로 스퀴즈 나서 급등했던 것처럼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것에 함부로 물타기는 내가 저점을 맞출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저점을 과연 맞출 수도 있는데 맞춰서 올라가는 몇 번의 성공 경험 때문에 결국은 한번 세게 맞으면 단호가 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우상향하는 종목에다가 물타기를 하시고 버티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뭐 지금 사실 뭐 VT도 좋은 종목인데 일단은 좀 내려왔고 이게 좀 많이 내려왔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네. 공매도 수량 일단은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좀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늘어나는지 상황 보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제가 이거 거래대금 100억 이상 네. 당일 거래대금 총 거래대금 100억 이상인 종목들 중에서 비중 상위 순으로 소팅을 해온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당연히 뭐 여기는 코스피고 여기는 코스닥입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다 종목들이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지금은 종목이 뭐 특별한 종목 업종에 대한 분석보다는 이런 종목들 잘 보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거래대금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어도 안 하실 확률이 높아요. 지금 마무리 되고 나서 할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들이 바닥은 어차피 잡을 수 없고 바닥에서 그래도 20% 이상 또는 코스피에서 2% 이상 상승하는 양봉이 나와줘야 네. 예, 예를 들어서 그래야 해볼 만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제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그림이죠. 요런 그림 나오고 나서 사도 전혀 늦지 않다. 예. 근데 여기서 절대 못 사요. 여기서 절대 못 사면 이런 그림 나오고 사도 전혀 늦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요 구간에서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오늘 개파락 나오고 이렇게 좀 빠졌으면 뭐 어떤 해소 나온 다음에 양봉이 세게 나온다. 그럼 그때 사도 그날 종가에 사도 늦지 않는다. 네, 내가 뭐 바닥에 이 코스피 2,500 이하에서 살 걸 해서 다 살 거입니다. 네. 오히려 반등 주고 확인하고 사는 게 전혀 늦지 않다. 네. 그렇게 매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그럴 때 좀 주력해서 봐야 될 거는 결국엔 과대낙폭. 네, 일단 1번은 과대낙폭. 단기적으로는. 그럼 과대낙폭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게 반도체. 네, 지금 반도체죠. 네, 반도체고 만약에 여기서 조선이나 바이오 중에서 조금 더 밀리는 게 있다면 뭐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삼성중공업이 없네요. 네, 삼성중공업이 없어요. 삼성중공업 없고 조선주들이 현대중공업 정도만 있고 없죠. 근데 보면 다 지금 업황이 안 좋은 애들 금호석유, 석유화학, 네. 2차전지, 그다음에 여기도 정유, 그다음에 반도체,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다 결국은 업종 안 좋은 쪽으로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금 시기 너무 무리해서 또 하는 것보다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네, 흐름들 절대로. 보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어려운 장 고생해주신 황유한 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